안녕하세요, MC 햇니껴입니다. 얼마 전 드디어 굴삭기 필기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8월 22일 날 지게차 필기시험을 치고 9월 18일 날 굴삭기 필기시험을 봤으니까 거의 약 4주 만에 필기시험을 보게 되었죠. 오늘은 굴삭기 필기시험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제가 본 기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에 봤던 두 기본서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영상도 이 시험이 굴삭기 시험이 쉬워서 하루 만에 합격했어요. 이 쉬운 시험을 왜 그렇게 공부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잘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넉넉하게 약 3주에서 4주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시죠. 맨 처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혹시나 지게차와 굴삭기를 두 개 다 따실 생각이라면 지게차 굴삭기 공부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저는 단지 지게차는 지게차 부분, 굴삭기는 굴삭기 부분만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할 때 느낀 난이도라면 지게차 기출문제보다는 굴삭기 기출문제가 아주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혹시나 만약에 두 개를 다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굴삭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지게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체감적으로 좀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게차와 같이 큰 틀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굴삭기 기본서를 산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에 표시한다. 세 번째, 시험 보기 전날 기본서를 한번 읽고 시험을 본다입니다. 일단 제가 지게차를 준비했던 영상을 보고 오신다면 이 영상을 이해하는데 더 좋으실 거예요. 사실 지게차 준비하는 방법이랑 똑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대신 책은 굴삭기 책을 하나 더 샀습니다. 제목은 비분파 굴삭기 운전기능사 필기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좀 신기한 거는, 하지만 공부는 저번에 샀던 저번에 예전에 지게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에듀윌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이 책을 사고 왜 이 책으로 공부를 했냐,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출문제를 꼭 다 풀어보셔야 되니까 큰 도움을 받았던 굴삭기 기출문제를 찾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게차 필기시험을 칠 때 가입한 카페가 있는데, 네이버에 있는 자동차 자격증의 모든 것이라는 카페에 이 기출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굴삭기 운전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여기 있는 기출문제를 뽑아서 하나씩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가 어떨 때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기출문제는 왼쪽 밑에 커뮤니티 공간에 보시면은 기출문제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서 굴삭기 운전기능사 기출문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두 책에 있는 문제는 하나도 풀지 않았어요. 거의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출문제가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년에 4번씩 해서 거의 32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문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굴삭기 필기시험에서 맞힌 문제는 거의 다 이 기출문제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뽑아서 푼 기출문제예요. 심지어 지게차 문제를 풀 때보다 더 많은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똑같은 건 아니지만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거 전에 나왔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풀었던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참고로 저는 굴삭기 필기시험은 86점을 맞았습니다. 지게차는 70점으로 합격했어요. 기출문제 풀 때는 굴삭기가 좀 더 어려웠지만 시험 기출문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굴삭기 필기시험을 좀 더 높은 점수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답만 외워도 안 되나요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문제가 완전히 똑같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문제 하나하나를 책을 찾아가면서 책에 찾아서 표시를 다 했습니다. 지게차 필기를 공부했던 것 같이 애초에 굴삭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의 답을 그냥 표시해서
계속 문제를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꾸 나오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답을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되지만 책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한 번씩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 정도는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게차와 같이 기계, 엔진, 유압 부분은 어렵지만 안전관리 부분이나 도로주행, 응급대처 같은 간에서는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 가장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방법은 가장 최소한 노력으로 카페에 있는 기출문제라도 한 번씩 다 풀어보고 가면 분명히 60점은 넘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로 기본서를 한 번만 읽어보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라고 무작정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웬간하면 합격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기본서를 마지막에 읽어보는 이유는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들어가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기분파 문제집을 사고 왜 에듀윌 기본서로 공부를 했냐면은 어차피 시험 범위가 같기 때문에 지게차를 에듀윌로 공부했어서 봤던 책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에듀윌로 공부를 했습니다. 굴삭기 부분은 이 책으로 공부했는데 왜냐면 익숙한 책은 이 에듀윌이기 때문에 더 익숙한 책을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봤던 겁니다. 그럼 이 두 책의 장단점을 알려드리자면 에듀윌은 이론과 문제가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철을 해서 이론과 문제 부분을 확실히 나누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기 편하게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점이죠. 하지만 기분파 책은 보시다시피 이론과 문제가 함께 되어 있어서 분철할 수가 없어요. 분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책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 장점은 에듀윌보다 기출문제가 더 잘 특화되어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공부하기에는 기분파 책이 좋습니다. 그럼 저한테 그러시겠죠. 뭐야 그럼 도대체 무슨 책을 사라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책밖에 없다, 정말 이 서점에 진짜 이 두 책밖에 없다면, 이 두 책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이 처음 사는 책이다, 그럼 저는 이 기분파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기분파 책은 기출문제를 풀고 이 책에 찾아보면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지문이 그대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화하기 좋고 반복하기도 좋아요. 에듀윌 책도 괜찮지만 기분파만큼은 기출문제를 분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처음 사시는 책이라면은 이 기분파 책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에듀윌 편제에다가 기분파 내용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공부했던 책과 기출문제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책을 보시면 많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많이 나온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게차 책이지만 지게차를 제외한 부분은 굴삭기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게차에는 상관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관리,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안전관리 부분, 고압 용기도 자주 나왔던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응급대처 부분이 있어요. 응급대처 부분은 사실 뭐 크게 공부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혹시나 잘 모르는 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이해만 하시면은 뭐 굳이 답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외워야 될 부분이라면 이제 여기 화재 부분 A급, B급, C급 정도 외워두시면은 그 정도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주행 부분 중에 건설기계관리법, 지게차와 비슷하게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죠. 암기를 자주 봐서 자주 복습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조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엔진 구조, 전기 장치, 전후진 주행, 유압 장치 4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네 가지는 항상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나와서 너무 알록달록 할 거예요. 별표도 3개, 기본이 3, 4개 짜리가 엄청 많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오일 여가 방식도 젤주식, 불주식, 샨트식 이런 것도 자주 나왔고 윤활유의 6대 기능 이런 것도 자주 나옵니다. 디젤 연료 공급 순서도 자주 나왔었고, 그리고 분사 펌프, 조속기도 아주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흙빼기 장치, 디젤 로크, 요 왼쪽 문제 디젤 로크 부분 무조건 나오고, 흙빼기 장치의 구조와 기능에서 가급기, 터보 차저, 감압 장치 이런 거는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냉각 장치에서 방열기에서 압력식 캡은 엄청 자주 나왔던 거예요. 냉각 장치의 냉각수의 비등점을 올리기 위한 장치. 이거 계속 답이 이것만 나왔어요. 전기도 엄청 자주 나왔는데 퓨즈, 그리고 축전지는 엄청 중요합니다. 축전지의 기능, 이것도 어느 정도 많이 보셔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축전지의 용량의 크기나 축전지 비중 이런 게 중요합니다. 여기 충전 장치도 엄청 많이 나왔죠. 발전기, 교류 발전기, 스테이터 로터 다이오드는 무조건 나옵니다. 등화 장치도 세미 실드식 빔과 실드식 빔 이거 구분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주 나와요. 전후진 장치에서는 클러치판, 클러치가 자주 나오고 토크 컨버터에는 펌프, 스테이터 정도가 자주 나옵니다.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던 기출 문제도 보여드릴게요. 기출 문제를 푼 방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으로 이미 답이 다 체크되어 있어요. 답을 푼 것이 아니라 답을 미리 다 체크하고 읽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기 보시면은 굴삭기 말고 지게차나 기중기, 로더 문제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굴삭기 필기시험에는 굴삭기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기보다 자주 봐서 눈에 익혀둔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여러분, 굴삭기 기능사 너무 필기시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지게차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굴삭기, 지게차 함께 공부해서 시험을 같이 한 번에 보세요. 그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또 굴삭기도 실기시험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러분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원에 살고 있는데 남양주 쪽에 실기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다음 주에 가보려 합니다. 혹시나 지금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같이 한번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연락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실기를 합격하고 실기 합격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